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구름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선 순서대로 한번 천천히 가볼 건데,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것인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첫 번째, 우선은 공기가 가열됨으로 인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다? 공기의 상승이다. 근데 여러분, 이 공기가 상승되면서 단순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그런 친구들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증기도 같이 상승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대륙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죠. 그쵸?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인 기압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기압이 작아집니다. 자, 기압이 작아져요. 자, 기압이 작아지면 그 공기, 방금 상승한 그 공기를 누르고 있는 힘이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팽창하겠죠. 공기의 팽창.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공기가 팽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거야. 그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입자들끼리의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 그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지게 돼요. 그쵸?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답 나왔네. 이슬점에 도달한 순간부터 무엇이 생성될 것이다? 바로 구름이 생성될 거다. 구름의 생성.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구름이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필기해 놓으시고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거를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내용. 공기가 팽창하는가.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단열 변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단열 팽창이 존재해요. 단열 팽창. 얘들아,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야.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므로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팽창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열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즉, 상승하면서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공기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즉, 부피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그 공기는 외부와의 열 교환이 없는 단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기 덩어리 안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슬점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므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구름이 생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단열 압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단열 압축도 마찬가지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열 이동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열 에너지에 대한 이동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압축이 진행되는 것인데, 압축이 되려면 결국 기압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기압이 커지려면 이번에는 반대로 공기가 하강해야 되겠죠. 즉 공기가 하강하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지므로 기압의 크기가 커지게 돼요. 그럼 그 공기를 누르는 힘이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피의 값은 작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 가까워지고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하게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오히려 온도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온도가 상승하면 이슬점에 도달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단열 압축은 오히려 구름이 사라지게 돼요. 됐나요? 됐죠? 지금 제가 칠판에 쓴 모든 내용들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 구름의 생성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구름이 생성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얘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막 뭐 산 비등이를 올라간다, 산 등성을 올라간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에 만난다, 저기압, 다 알겠어. 알겠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국 구름의 생성 조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한 가지만, 무조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혹은 어떠한 예시든 간에 그냥 그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구름은 생성됩니다. 아시겠죠? 공기가 상승하기만 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구름의 모양을 통해 특징을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울 구름의 모양은 크게 두 가지로, 위로 높게 쌓여 있는 저군, 쌓을 적자를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므로 첫 번째 저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오류가 하나 있다? 실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단어인데 저군형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운자가 구름 운자야. 그럼 생각을 해봐. 쌓여있는 구름의 구름이죠. 오류네? 저는 그냥 그래서 저군이라고만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쌓여있는 구름인 저 저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쌓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므로 공기가 상승해야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상승의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내리는 비는 강하게 스콜처럼 확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옆으로 넓게 쌓인 층운 혹은 건층운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 층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층운은 저군에 비해서 상승 기류는 조금 더 약할 때 생성되는 구름이고요. 비는 약간 엄청 세게 오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살살살살 잘 내리는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라고 해요. 자, 비 이름이 중요하다. 저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럼 쌤 비는 어떻게 내릴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 도대체? 그냥 그런 것부터 하고 넘어가지. 그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네 번째, 구름에서 내리는 강수의 과정이에요. 자, 이 강수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더운 지방, 즉 저위도에서 내리는 비 강수 방식이 다르고,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나 그리고 굉장히 추운 고위도에서 비가 내리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첫 번째, 저위도에서는요, 이름이 병합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합설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합쳐진다. 병합, 합쳐진다. 무엇과 무엇이 합쳐지는 것이냐? 바로 구름 속에 존재하던 물방울과 그리고 또 다른 물방울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바로 병합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눈이 안 내리죠. 저위도는, 더운 지방은 눈이 거의 안 내리기 때문에 그냥 비만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빙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음 빙자죠. 그러므로 중위도나 고위도는 쌤, 근데 중위도는 그렇게까지 춥지 않잖아요. 얘들아, 구름이 우선 어디에 생겨야 돼? 대륙권 쪽에서. 대륙권 위에는 공기가 어때? 낮잖아. 그래서 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저위도는 높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온도가 조금 높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빙정설 같은 경우는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눈 속에 얼음 알갱이가 존재해요. 오케이. 그 얼음 알갱이에 구름 속에 존재하던 수증기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 알갱이가 그대로 내리면 뭐가 되는 거야? 눈. 근데 내려오면서 온도가 높아질 거니까 녹으면 뭐가 되겠어? 비가 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저렇게 비와 눈을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은 실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나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 조금 내용이 어려운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다섯 번째, 구름 생성. 실험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구름을 인위적으로 생성을 한번 해볼 건데 무엇을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냐? 우선 우리가 사용할 것이 바로 간이 기압 장치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기압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기압을 작게 만들기도 하는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이 간이 기압 장치입니다. 저기서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간이 기압 장치를 누른다. 자, 그냥 답부터 볼게요. 여러분 표 한번 볼까요? 압축 펌프를 누를 때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단열 압축과 팽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온도가 높아지려면은 충돌 횟수가 증가해야 되겠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려면은 부피는 작아져야 되겠죠. 부피가 작아지려면 압력은 커져야 되겠죠. 그게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누르게 되면은 기압이 커져서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는 작아져야 될 거고, 그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질문, 이때 구름이 생성되어야 한대요? 안 되겠죠. 구름 생성이 안 된다. 그 다음으로는 열심히 누른 다음에 거꾸로 뚜껑을 열어볼 거야. 이때는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했네? 오케이. 온도가 낮아지려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해야 되고, 감소하려면 부피는 팽창해야 되고, 부피가 팽창하려면 기압은 낮아져야 될 거야. 그러므로 뚜껑을 열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기압은 작아지게 되면서 부피값은 커지게 될 거고, 부피값이 커지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뚜껑을 열어버리면 무엇이 생성된다? 구름이
생성된다.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향연기를 넣어줘요. 향연기. 자, 이 향연기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응결핵이라고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응결핵. 자, 이 응결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구름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오케이? 구름의 생성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구름이 더 잘 생성되게 해주겠죠. 그쵸? 구름 생성에 도움을 주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좀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라도 이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내신 대비할 때 혹은 집에서 숙제하실 때 복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